뉴욕 한인회가 회관 정상화를 위해 회관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등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어제 2016 다양성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고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지도자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기업들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세금 보고 기록 온라인 서비스인 겟 트랜스크립트를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특목고의 인종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지만 역차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회관 정상화를 위해 회관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등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또 한인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회관 CCTV를 설치하고 악덕 세입자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체계적인 회관 관리를 위해 직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회관 관리를 전담하는 회관 사무총장과 회관 간사직을 신설하고 박화중 사무총장과 제니스 강 간사를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한인회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회관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화중 사무총장이 회관으로 옮겨감에 따라 사무총장직에는 전 퀸즈 YWCA 사무총장을 역임한 헬렌 킴 씨를 임명하고 기존의 최정원 국장 박은실 과장과 함께 사무국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한편 한인회는 회관 3층에 CCTV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최근 세입자들이 불법으로 서브리스를 준 것이 확인돼 악덕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입니다. 약 $3,000 상당의 카메라는 한인 보안업체가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미국과 아시아 단체들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관계 강화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2016 다양성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고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지도자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기업들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에서 IBM이 APA 인재를 포용하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종합 최우수 기업으로 뽑혔으며 AT&T와 디스커버 등의 기업들도 동일한 수상을 했습니다.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IBM의 존 이와타 수석 부사장은 IBM이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선정하는 APA를 위한 2016년 종합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며 오랫동안 다양성과 포용 정책을 지원해온 IBM은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AT&T는 올해 신설된 APA 여성 승진 지원 부문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AT&T는 APA 여성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를 인정받아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외에도 프레디 맥은 APA 고위 경영직 진출 부문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고 APA 인력자원 그룹 부문의 디스커버, APA 지역사회에 대한 마케팅 및 지원 부문의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APA 인력 기술 개발 부문의 KPGM, APA 후원 부분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우수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도 클린턴 후보와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공개된 사전 녹화 동영상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가장 준비되고 적합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동영상은 민주당 경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과 백악관 회동을 마친 뒤 클린턴의 캠페인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상에서 8년 전 경선 과정과 국무장관 재임 시절 등을 언급하고 그녀의 판단력과 강인함을 봤다며 하루빨리 클린턴 후보의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클린턴 선거 캠페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5일 위스콘신주에서 예정된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샌더스 의원도 이날 백악관 회동 직후 본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막기 위해 클린턴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캠페인 중단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언론에 따르면 그의 일부 지지자들도 그가 클린턴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국세청이 7일 세금 보고 기록 온라인 서비스인 get트랜스크립트를 재개했습니다. 약 1년 만에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본인 인증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세금 보고 기록 온라인 서비스인 get트랜스크립트를 7일부터 재개했습니다. IRS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주택융자와 학자금 융자 등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보고 내역과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get트랜스크립트를 공식 사이트에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해킹을 당하면서 사이버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서비스가 중단됐었습니다. IRS는 1년 만에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허위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코드를 휴대전화로 보내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납세자는 이메일 주소와 텍스트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 크레딧카드 번호, 융자 신청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텍스트를 통해 코드를 전송할 뿐 개인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묻지 않는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신용이 대부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어 파이낸셜의 별 평점에서 BBCN과 윌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뉴뱅크와 태평양은행이 별 5개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바워 파이낸셜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금융기관 별 평점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9개 한인은행 가운데 BBCN과 윌셔, 우리, 신한, 뉴뱅크와 태평양 등 6개 은행은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지난 2015년 1분기 기준 5개 분기 연속으로 별 5개를 받으면서 최고 수준의 영업 실적과 자본 건전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별 5개는 최우수에 해당되고 4개는 우수, 3개는 좋음으로 좋은 평점에 해당되고 별 2개부터는 좋지 않은 평점을 의미합니다. 별 2개는 평범, 1개는 문제, 별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별 4개나 5개를 받으면 바워 파이낸셜의 우수은행 추천 명단에 포함되고 월가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선정 기준에 반영됩니다. 한인은행들의 별평점은 중국계 최대 은행인 이스트웨스트뱅크와 HSBC,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플러싱은행 등 미 주류 은행들이 별 4개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목고 합격생 중에는 아시안과 백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뉴욕시 교육청이 인종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새로운 방안이 아시안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9일 지난해 특목고 합격생 중 아시안과 백인이 50% 이상으로 인종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 여름부터 입학생들의 인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6가지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뉴욕시 모든 특목고에 아웃리치 코디네이터를 새롭게 배치하고 시범적으로 교통편이 불편한 5개 교에서 특목고 입학시험을 정규 수업일에 실시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특목고 입학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무료 방과 후 교실을 제공합니다. 또 저소득층 우등생을 위한 특목고 준비반인 드림 프로그램을 증설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특목고 진학을 돕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 학군별 특목고 입학 증진 방안 수립 등의 계획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시안 학부모들은 이와 같은 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한인 학부모는 특목고 입학생들의 인종 균형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은 아시안 학생 차별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 생각보다 심각하지만 예방 조치나 치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뉴욕주 하원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9일 정신건강교육 의무화 법안을 가결시키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연방정신건강협회도 전국 학생의 절반이 감정조절과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며
이 중 상당수는 졸업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의 성인 남성과 어린아이들의 2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중 3분의 2가량은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상원에서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상원과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가 연두색과 파란색, 보라색의 3개 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오는 21일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객 행위는 광장의 파란색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뉴욕시는 타임스퀘어 공간을 휴식 공간과 보행도로, 호객행위 허용 공간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캐릭터 복장 호객꾼과 토플리스 여성들의 무분별한 호객행위를 규제하고 호객행위로 인한 타임스퀘어 광장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국은 타임스퀘어 공간을 3구역으로 나누고 구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광장 바닥에 색깔을 칠했습니다. 우선 연두색으로 칠해진 휴식 공간은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토플리스 여성이나 만화 캐릭터들이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는 행위나 공연 등이 금지됩니다. 휴식 공간 내 부분적으로 마련된 파란색 공간에서만 각종 호객 행위가 허용됩니다. 또 광장 중간과 가장자리에 위치한 보행도로는 보라색으로 칠해져 유동인구들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적발 때는 경고장을 받게 되지만 재적발 시에는 형사 처벌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이 최근 불법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갱단의 영역 표시용 낙서에 전문 낙서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타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 인근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마주하게 될 온갖 뜻모를 낙서들이 즐비합니다. LA 한인타운 육각길도 업소 벽면과 간판, 유리창 등이 각종 낙서로 도배됐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 접수된 낙서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 총 56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7%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낙서들이 태거로 불리는 전문 낙서꾼들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그필이들은 갱 그필이고요. 근데 mostly 그 태깅 그룹이에요. 걔네들은 갱이 아니고 그냥 그 스몰 그룹끼리 자기 당기면서 자기네 그 그룹 그 인포메이션을 태그하죠. 갱단의 영역 표시도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7가부터 피코, 후보와 놀먼디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MS-13이란 글씨는 엘살바도르 갱단을 의미하는데 일반 아파트와 공공기물까지 가리지 않고 표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타운 인근에서는 갱 관련 사건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어 한인타운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We've got a lot of graffiti. We've got a lot of young gangs running around and they're scratching the windows of the businesses. You know, if we can appeal to the Korean people since it's Koreatown to get something organized so that, you know, we can get community involvement and pressure the police to do a better job of patrolling. 이처럼 타운의 미관을 해치는 반달리즘이 증가하면서 경찰 측은 무료 낙서 지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1에 전화해 낙서 피해를 신고하면 무료로 낙서를 지워주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city operator 전화가 311이에요. 그러니까 311 전화 걸어서 graffiti removal hotline 달라고 그러면 걔네들이 트랜스퍼 해줘요. 거기다 이제 메시지 남겨놓으면요. 거기 그 graffiti removal 하는 컴퍼니에서 와서 거기 지워버리죠. 경찰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낙서가 이미 그려져 있는 곳에 또 다른 낙서가 그려질 수 있다며 되도록이면 빨리 지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여행용 가방은 장거리 여행의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큰 가방을 항상 끌고 다녀야 하는 게 불편할 때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스쿠터처럼 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등장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늘 끌고 다녀야 하는 여행용 가방. 그런데 이 가방은 다릅니다. 가방을 끌다 말고 올라타더니 신나게 달립니다. 길거리는 물론 기차역이나 공항 안에서도 편하게 타고 가다가 탑승한 뒤에는 수화물 칸에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The Motobag is the world's first rideable, smart, connected luggage. We've built it by the FAA regulations for carry-on size, so it's 22 by 9 by 14. 여행용 가방에 전동 모터를 단 일명 스쿠터 가방인데 평범해 보이는 가방이지만 접혀있는 핸들과 발판을 펴면 미니 스쿠터로 변신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3km로 보통 걷는 속도보다 3배 빠르고 100kg이 넘는 성인이 타도 끄떡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오래 걷는 수고로움과 이동 시간을 줄여주는 데다 타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It is practical because you should have seen me coming into Union Station this morning with my 2 toes, like lugging them across the street. Like I could have packed everything in. 가장 큰 단점은 비싼 가격입니다. 가방 하나에 우리 돈으로 220만 원 정도여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두 손에 자유를 선사해주는 가방도 등장했습니다. 마치 반려견처럼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졸졸 따라다니는 가방입니다. To carry your things for you and free your hands, basically. 주인이 방향을 바꾸면 똑같이 몸체를 트는 이 똑똑한 가방엔 자율 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가방에 부착된 센서가 이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따라다니는 겁니다. You wearing a bracelet. It's a tracker. It's electronic trackers, and there's a sensor on the handle, and it could track your trackers, and it will follows you.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이 가방의 가격은 50만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비슷한 기술은 이미 유모차나 쇼핑 카트 등에도 적용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의 경우 걸어가는 주인을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달리기를 해도 속도에 맞춰 쫓아갑니다. We have developed the first intelligent stroller in the world. We have applied the latest advances in technology and safety standards.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빚어낸 신상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일상의 풍경도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전과자들의 거주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6일 뉴욕주 성범죄자 등록 사이트에서 성범죄 전과자들의 직장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주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트위터 사용자 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조사하는 검색 엔진 리크트 소스는 9일 3,289만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암호 등 계정 정보가 유출돼 인터넷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크트 소스는 이 정보가 트위터 서비스 자체가 해킹당해 유출된 것이 아니라 회원들 개인이 쓰는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안전장치 시스템 설치로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맨하탄 크리스토퍼 스트릿과 33가역 사이 패스트레인의 주말 운행이 중단됩니다. 운행 중단 시간은 토요일 자정부터 월요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역까지 간 뒤 뉴욕시 전철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6번가에서 7번가 사이 29가에서 하차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퀸즈 키스나팍을 비롯해 브루클린 머린팍, 브롱스 페렘 페이팍의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살포되는 살충제는 지카 바이러스나 웨스트나일을 옮길 수 있는 모기 알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아직은 웨스트나일 모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매년 수십 명의 웨스트나일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조선 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1위에서 8위까지가 대한민국 기업이었으니 그 의상이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의 조선업계가 몰락의 위기에서 호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만심과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불러왔고 위기를 대처하지 않은 것이 화근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부패의 고리였습니다. 세계 3위를 호령했던 대우조선의 경우는 수년간이나 분식회계를 저지르면서 재무제표를 조작해 수익성을 부풀리는 장난을 일삼았습니다. 대우조선은 오너가 없이 60여 명의 고문단과 자문위원 그리고 상담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빈집에서 자기들만의 파티를 즐기면서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연봉들을 챙겨갔습니다. 이들을 감시해야 할 사회이사들도 전 현직 정치권 인물들이고 고위 검찰직 관계자들이었는데요. 같은 패거리였습니다. 재미있는 인물 가운데 성추문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현재 임종용 금융감독위원장은 산업은행에 압력을 가해서 부패의 원상이었던 대우조선에 지원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IMF 때 대우그룹의 김우정 회장이 하던 버릇을 답습하며 정치권의 비리 커넥션을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비리의 온상으로 얼룩진 조선업계를 살리자고 정부는 무려 12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돈은 국민의 혈세인데 말입니다. 조선업계의 비리만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숨진 사건을 파헤치면서 서울 메트로 마피아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를 메트로의 약자를 따서 메피아라고 부릅니다. 서울시 메트로는 하청업체 직원 가운데 30%를 메트로 퇴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계약서를 작성케 했습니다. 125명의 직원 가운데 38명이 메트로 출신 퇴직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일하는 것도 없이 월 422만 원의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하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리며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고작 월 144만 원이었습니다. 하청업체 계약서를 보면 왜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유를 따지지 말라는 의미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컵라면조차 제대로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갈취하는 속칭 메피아들의 횡포만이 아니라 법피아들의 비리 또한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피아란 법조계의 비리를 말합니다. 전관 예우가 금지된 변호사들은 법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천문학적인 불법 수입료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돈 냄새만 맡으면 모두가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리들이니 무슨 대책이 마련되겠습니까?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늦게는 강한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월요일도 바람이 불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